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유토피아 4화가 끝났습니다. 4화에서 재윤과 영주의 과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에서 정말 재밌는 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체크무늬 남방과 흰 남방의 신기한 설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웃음과 상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4화에서 영주는 역시나 공대 여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재윤과 다른 남학생들이 그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특히 재윤이 군대에서도 영주에게 매일 전화를 걸면서 노심초사했던 이유가 이 에피소드에서 확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의 공대 여신이면 군대에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좀비가 창궐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왜 둘이 그렇게 만나려고 했었는지 그 간절함이 이해가 됩니다. 빌드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5화부터는 전사로 변신하는 영주와 또 군대를 벗어나게 되는 재윤의 화끈한 활약상이 시작되겠죠. 4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두 가지가 정말 웃기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장면이었죠. 진지장이 자살하고 파병까지 다녀왔다는 행보관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군대가 너무 허약해서 어이없을 정도였죠. 진지장은 물려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행보관은 파병까지 갔다 왔는데 자살 시도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좀 어이없는 장면 아니었나요? 이렇게까지 군대를 허당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이 좀 생기죠. 게다가 좀비를 쏴야 되는데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죠. 어리버리하게 어물쩍거리다가 민간인인 수정이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사격 선수답게 정확하게 머리를 맞추는 장면입니다. 그제야 또 민간인이고 어쩌고 하면서 다시 권위를 내세우고 규칙을 내세우는 모습은 좀비 시리즈에 나오는 바람 캐릭터가 바로 군대 집단이라고 하는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설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웃기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이 갖고 있는 무능과 시스템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그런 소재로 군대가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또 재미 포인트가 된 거고요. 이 이유는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영주의 강의실 씬이었습니다. 남학생이 영주에게 고백하는 순간이 나오죠. 이 장면이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옷 때문입니다. 옷이 너무 희한하죠. 모두가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체크 남방을 100% 똑같이 입으면 좀 이상하니까 한두 명 정도 빼고 거의 다 입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엑스트라 분들이 우연히 비슷한 옷을 입고 온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연출의 의도겠죠. 조연출이나 미술 감독이 엑스트라 분들 모두 어두운 체크 남방으로 입고 오세요라고 주문을 했겠죠. 이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체크 남방에 대해서요. 영주는 강렬한 붉은색과 하얀 블라우스로 등장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학생 앞에 앉아있는 영주는 굉장히 눈에 띄죠. 붉은색은 강렬하고 눈에 띄는 색상이니까 영주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시각적으로 확 보여줍니다.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남학생들과의 색상 대비가 더 두드러져서 진짜 끝판왕 퀸카로 빛납니다. 영주는 이해가 되는데 재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흰 남방입니다. 재윤도 다른 옷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라서 밝은 색입니다.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뭘까요? 이건 재윤이 평범함에서 벗어난 캐릭터라고 하는 상징이죠. 향후 영주를 구하러 가는 재윤의 잠재된 능력, 평범하지 않은 본질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반전이 생기죠. 재윤이 흰 남방을 벗으면 그 안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체크무늬 옷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죠. 결국 똑같아졌네 라는 반응이 생깁니다. 우연일까요? 공교롭게도 출연자들이 비슷한 체크무늬를 깔맞춤한 걸까요? 분명 의도된 설정이죠.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남학생들의 체크무늬를 입고 있다는 건 남성 중심의 공대라는 환경을 보여주면서 개성보다는 집단적 동질성을 강조하죠. 체크는 정해진 규격대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이잖아요. 시스템처럼 느껴집니다. 정해진 규칙과 규격을 말하죠. 집단화죠. 뭘 개성화합니다. 공대는 공대네요. 게다가 재윤이 가게 되는 군대 역시 똑같은 패턴의 군복으로 획일화됐습니다. 군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와 공대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몰 개성화, 획일화를 상징적으로 확장을 한 거죠. 공대 강의실과 군대 부대는 특성만 다를 뿐 체크무늬 남방이나 군복이나 모두 집단화되고 개성을 잃은 동질성을 보여주죠. 그건 결국 공대 강의실과 군대만을 특정하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똑같은 특성을 대변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독립적이거나 특별할 것 같던 재윤도 결국 그 시스템에 흡수된다는 메시지가 이 옷의 변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재윤이 라이노 일병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려 나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라이노 일병도 가족을 구하러 나가겠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못 나갑니다. 집단이니까요. 집단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의 한계입니다. 체크 무늬가 상징하는 이 획일화된 사회의 결과는 뭘까요? 그게 바로 좀비 바이러스입니다. 이름 모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으려고 백신을 만들고 모두가 획일적으로 맞았는데 그게 오히려 좀비를 만들어버립니다.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체크 무늬의 반복은 시스템적 오류나 집단적인 무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재미있는 건 좀비의 특성도 체크 무늬처럼 획일화됐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오직 반응하는 획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비든 사람이든 속성 자체가 다 좀비와 비슷하다는 아이디어가 코믹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겁니다. 체크 무늬가 좀비까지 연결되는 거죠. 체크 무늬는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억압하고 또 동일한 패턴으로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몰 개성화고요. 부대의 병사들이 어리버리하게 나온 것도 이 설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획일적인 집단에 들어가면 모두 평균치가 되다 보니까 탁월한 개인도 평범하거나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라이노 이병처럼 과장되게 표현된 캐릭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윤이 흰 남방을 입고 개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본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국 체크 무늬가 숨겨져 있다는 것. 재윤 역시 공대나 군대 같은 또 그 사회가 강요하는 것과 같은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흰색과 체크 무늬를 동시에 입고 있는 재윤이죠. 개인적인 자유와 시스템 간의 갈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성을 가진 재윤이 좀비라는 재앙을 이겨낼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전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체크무늬 세상에서 유독 다른 옷을 입었던 게 재윤과 영주거든요. 이겨내는 거죠. 그런 획일적인 사회를요. 옷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